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27세 여성, 병동의 남자 직원은 점점 사라지고 이젠 여성들이 남자 일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믿기 힘든 건 그 다음입니다. 일은 2배가 됐는데 월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승진 기회는 오직 남아있는 남성 직원에게만. 여성은 그냥 조용히 일이나 하라는 시선 속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눈에 들어온 한 문장. 한국 김치 공장, 외국인 근로자 모집, 숙소 제공, 최저시급, 주유수당 보장. 단 1년만 돈 모아서 다시 돌아오자. 그렇게 그녀는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낯선 땅에서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매운 고춧가루 속에서 피어난 놀랍고도 따뜻한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딘 날, 제 손에선 고춧가루 냄새가 몇 날 며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남았던 건 아주머니 한 분이 건네주신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차게 울렸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27세 여성 애나입니다. 간호조무사로 몇 년을 일했지만 그곳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불합리함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점점 제 숨을 막아왔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은 돈을 많이 받는 군대에 입대해서 지금은 러시아에서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장은 늘 남자 직원만을 승진시키고 남자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여자 간호사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 직원에게는 야간 근무를 당연하다는 듯 떠맡겼습니다. 겉으론 기회는 공평하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감정노동에 지친 하루가 반복될수록 저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김치공장 외국인 근로자 모집, 숙소 제공, 최저시급, 주유수당 보장, 1년 단기 계약 가능. 그 문장을 처음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스크린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치, 고춧가루? 사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단 1년만 돈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자.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공기는 차가웠고 낯선 표지판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기도의 어느 작은 도시까지 이민중개인이 안내해준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 김치공장은 생각보다 크고 체계적이었지만 제가 할 일은 그저 단순했습니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상자에 차곡차곡 담는 일.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고춧가루는 장갑 사이로 스며들어 손끝을 얼얼하게 만들었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서 있는 노동은 허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냄새는 강하고 동료들과의 언어는 막혀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라는 혼잣말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가장 먼저 위로해준 건 공장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손수 가져온 반찬을 이거 먹어봐요. 외국인도 좋아할 거예요 라며 챙겨주시고 퇴근길엔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제 노력을 알아봐준다는 것. 그건 러시아에선 쉽게 받을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과 언어, 음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선 누구도 제 성별을 이유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땀을 흘리고 같은 방식으로 고생했어요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작은 인정이 저를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한국 생활이지만 그 따뜻한 말과 따뜻한 점심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의 작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새벽 버스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정말 이게 나에게 맞는 삶일까 하는 의문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주머니들이 건네는 작고 소박한 배려 하나하나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손을 다쳐 작업이 어려운 날이 있었는데 옆에서 일하시던 박순애 아주머니께서 제 앞에 배추까지 같이 처리해 주시면서 다치면 참지 말고 바로 말해야지. 여긴 그런 거 혼자 안 해도 돼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누구 하나가 다치면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부터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선 아프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 방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노트에 조심스레 적어보았습니다. 작은 친절이 사람을 살린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점점 더 이곳 사람들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진심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유튜브로 한국어 공부 영상을 찾아보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정말요? 같은 일상 표현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눌하고 발음도 엉망이었지만 아주머니들은 웃으며 잘하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저를 점점 더 용기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김장철이 시작되자 일은 더욱 바빠졌고 손은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안에서 묘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의 일꾼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마치 이 낯선 땅에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제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 한마디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아주머니들의 반복되는 표현과 일상 속 대화 덕분에 서서히 익숙한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쪽으로 고생 많았어요. 그 짧은 말들이 점점 저를 한국 사회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점점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근처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한국어 초급책을 펼치고 혼잣말로 따라 읽는 게 습관이 되었죠. 모르는 단어는 메모해 두고 다음 주엔 그 단어로 아주머니들과 짧은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제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공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일만 하던 외국인 직원 중 하나였던 제가 점점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애 아주머니께서는 애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도와줘라며 저를 적극 추천해 주셨고 결국 공장장님께서 저를 조장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애나 씨, 조장 자리를 한번 맡아보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너무 세차게 뛰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조장이라니 가능할까라는 불안도 있었지만 동시에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하는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치 공장의 조장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이 늘어난 만큼 긴장도 컸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작업 방법을 알려줄 때면 저 자신이 아주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즈음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청년 현우 씨와의 인연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고르던 저에게 혹시 이 작가 좋아하세요? 라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책은 제가 러시아에서 자주 읽던 작가의 번역본이었죠. 그 우연한 공감에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저희는 언어 교환을 핑계로 매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 교환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서툰 한국어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는 그에게 러시아의 문화와 문학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뿐 아니라 서로의 삶과 생각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 날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곳의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운 밤도 많았지만 아주머니들이 싸준 떡볶이와 현우 씨와의 짧은 대화가 그리움을 덜어주었습니다. 현우 씨는 저에게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말하는 방식도 부드러워졌어요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조금씩 머무는 삶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잠깐 머물다 가려 했던 이 땅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장의 책임감, 동료들의 신뢰, 현우 씨와의 따뜻한 교류는 저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현우 씨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저는 처음 느꼈던 외로움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공장 일이 끝난 후 둘이 함께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나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는 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한국 사회에 대한 궁금한 점도 하나하나 성심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그 감정이 저를 더욱 한국에 머무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애나 조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느 날 후배 외국인 직원이 그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장님이라는 말이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와 기대를 저는 누구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이곳이 이젠 제 자존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공장 도장으로 일하게 된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는 일상은 여전히 고되지만 저는 이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일 처리 능력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을 대신 전하고 생산량을 조율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점점 일터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공장에 새로 배치된 한국인 관리자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선 한국식으로 해야 해요. 너무 외국인 직원들 편만 드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저를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이방인인가? 하는 의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처럼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제 자리를 부정당한 것 같았거든요. 현우 씨와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 일을 이야기하자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애나 씨,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의 말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지지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날 공장에서 관리자에게 정중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외국인 직원들도 이곳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저에게 한층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공장의 분위기 또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현우 씨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러시아로 돌아갈 계획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땐 당연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확신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간다 한들 거기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반면 이곳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 하루의 고됨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 그리고 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은 점점 이곳에 남고 싶어져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저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떨렸습니다. 이방인인 제가 과연 그분들께 환영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며 고춧가루 냄새도 이젠 정겹다는 농담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또 흘릴 뻔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저를 향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더 이상 어색한 외국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애나 조장님이라고 부르며 중요한 회의에도 저를 참석시키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때 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장 측으로부터 정직원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비자는 물론 장기 근속 조건까지 포함된 안정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애나 씨, 이젠 여기서 함께 오래 일합시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저는 그날 며칠 전 예약해두었던 러시아행 항공권을 취소했습니다. 한 장의 종이였지만 그것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정직원 계약을 맺고 며칠 뒤 공장에서는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 애나, 이제 진짜 식구다라고 외치는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제가 처음 왔을 때를 떠올리며 웃으셨고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이곳이 단순한 직장이 아닌 진심 어린 공동체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현우 씨와 조용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곳이 저의 고향 같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나 씨 새로운 고향에 제가 같이 있을게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치 공장 정직원이 되고 현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준비하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침 6시 작은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도시락을 싸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이를 위한 밥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챙기면 예전 공장 아주머니들이 싸주시던 김밥과 과일이 떠오릅니다. 그분들이 제게 주었던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제 가족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합니다. 저는 여전히 김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팀장이 되어 외국인 직원들의 교육도 맡고 공장 개선 아이디어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아직도 그 힘든 일을 계속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여기에 있다는 증거예요. 제 3의 전환점이 되었던 고춧가루 냄새, 매운 연기 속에서 웃으며 일하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사람 냄새 나는 위로와 배려,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러시아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어때? 정말 그렇게 좋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야. 때론 차가운 시선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도 많아. 하지만 분명한 건 노력한 만큼 보답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야. 그게 한국이야.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다 보면 벽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언어의 한계, 문화의 차이, 서툰 표현 하나에 상처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문 안에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라고 물으면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말합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한국은 당신을 기다려줄 거예요. 현우 씨와 저는 조용한 연애를 이어가다 어느 봄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었습니다. 그의 가족, 공장 아주머니들, 친구들까지 모두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제가 입은 한복 위로 아주머니가 고운 진달래꽃 브로치를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애나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이에게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함께 가르치며 하루를 보냅니다. 마트에 가서 고춧가루를 고를 때면 예전 처음 맡았던 그 향이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 낯설고 매웠지만 지금은 익숙하고 따뜻한 향입니다. 저는 이제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는 러시아는 언제나 그리운 곳입니다. 하지만 제 뿌리는 이제 이곳 한국에 내리고 있습니다. 김치 공장, 현우 씨, 그리고 이 작은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삶의 일부입니다. 고춧가루 속에서 피어난 저의 인생은 분명 매웠습니다. 때론 울기도 많이 울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매운맛 속에 깃든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결국 이곳에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따뜻한 아주머니가 되어 새로운 외국인 직원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도 잘했어요. 한국, 좋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나처럼 한국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난 이야기 혹은 뿌리내리게 된 사연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주세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러시아에서 생존을 위해 떠났던 애나가 차디찬 기계들이 가득한 김치 공장에서 결국 자신의 봄을 피워낸 이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그녀의 선택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애나처럼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